안녕하세요. 성공을 여는 아침 굿모닝 애터미 이용석입니다. 따뜻한 봄 날씨와 함께 여기저기서 봄꽃축제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왠지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는 어떤 소식들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4월의 굿모닝 애터미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애터미는 모든 행사의 시작과 마무리에 사운을 제창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운을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운 제창 준비를 외치면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사운 제창 준비! 사운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아자, 아자! 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애터미는 몽상과의 토크 콘서트, 성공 시크릿, 그리고 봄을 맞아 새롭게 편성된 프로그램인 절대 제품 애터미, 글로벌 톡톡, 애터미 소식통 순서로 진행됩니다. 첫 순서, 우리들의 질문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몽상과의 토크 콘서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패널분들과 사이다 같은 질문과 답변들을 주고받으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을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몽상 토크 콘서트의 사회를 맡은 김경입니다. 지난번 첫 방송이 나가고 난 뒤에 정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오늘도 또 열띤 토크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네, 한 분 한 분 게스트 분들의 소개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원에서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스타마스터 이은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라운마스터 주진환입니다.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 궁금하신 점을 저도 같이 이렇게 풀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연 및 미모 담당 박미영 크라운마스터입니다. 지난번 방송을 봤는데 회장님께서 너무 많은 말씀을 하셔서 오늘은 제가 이제 회장님 말씀을 조금 덜 하시도록. 네. 어려울걸요. 네,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그러면 몽상 박한길 회장님 큰 박수로 만나볼까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만만치 않은 강적들이 제 입담을 막아보겠다고 그러는데, 예, 저도 한 입담 합니다. 예, 해보자고요. 예. 오늘의 첫 번째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원하시는 분들 손 번쩍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기 앞쪽에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샤론우즈 마스터 예지미입니다. 회장님께서 이번에 직접 판매협회 11대 회장님이 되셨는데 회장님이 되신 소감과 그 앞으로의 계획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첫 질문 아주 부드럽고 긴장하고 있었는데, 예.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젊은 날부터 세일즈맨이 되는 걸 상당히 꿈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장래 희망 이거 쓰면은 장사꾼 이렇게 썼다가 선생님한테 너 장난쳐 그러고 한 대씩 맞고 근데 저는 진심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세일즈계에 전설적인 분이 계세요. 웅진그룹의 윤석금 회장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이 직접 판매 협회를 만드시고 초대 회장님을 하셨어요. 제가 젊은 날에 그 세일즈맨들의 그 영웅담을 읽으면서 나도 이렇게 멋진 세일즈맨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윤석금 회장님이
창설하신 직판협회에 제가 회장까지 온 걸 생각을 하면은 이 자리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자랑스럽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한편은 저 자신을 돌아볼 때 많이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 어깨가 너무 무겁다는 그런 부담감도 없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훌륭하신 그 역대 회장님들의 업적에 정말 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이제 했습니다. 역할이라고 하면은요, 앞으로 역할이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이 제조 강국입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세계 최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때 샌드위치 위기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선진 기술은 일본을 못 따라가고 값싼 인건비에 중국에게 쫓기면은 우리 설 자리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그게 반대로 된 것 같아요. 한국의 기술이 지금 일본을 능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누가 더 많이 느끼냐면 일본에서 그걸 더 많이 느끼는 거예요. 자, 일본의 제일 강한 기술이 뭐였죠? IT.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반도체 제조부터 시작을 해서 백색 가전까지 거의 다 지금 한국이 앞섰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소니, 나셔널, 파나소닉 하는 그런 이제 정말 세계적으로 쟁쟁했던 기업들이 한국의 삼성, LG 때문에 발목이 잡혔다고 할 만큼 지금 한국의 제조업은 기술적인 면에서 아주 첨단을 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면에서도 보면은 우리 조선업이 중국으로 다 뺏겼었죠. 예. 그래서 막 조선업이 발달했던 도시들이 막 황폐화돼가고 하는 그런 현상들, 그런 직전까지 갔었는데 그 중국으로 갔던 선박 수주가 한국으로 거의 다 돌아온 거예요. 특히 LNG선 같은 고급 부가가치, 많은 기술을 요하는 그런 고급 부가가치선은 거의 90 몇 프로, 거의 100% 가까이 우리가 다 수주를 한 거예요. 지금 한 100척 정도를 수주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값싼 인건비를 가지고 추격해 오던 그런 나라를 지금 따 돌린 거예요. 뭘로 따 돌렸냐면은 효율적인 제조 시스템을 가지고 생산 관리 능력을 가지고 그걸 따 돌린 겁니다. 그런 분야뿐만이 아니고 한국의 제조업은 지금 각 분야에서 전 세계 지금 탑을 들이는, 지금 핸드폰 삼성 폴더블 얘기 들으셨잖아요. 예, 전 세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지금 LG의 OLED 디스플레이 패널 같은 경우는 상상을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저녁 때 침침해서 뭐 잘 안 보일 때 카메라로 딱 찍으면 어때요? 더 환하게 찍히죠. 예, 사람 눈보다도 카메라가 더 밝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체의 어떤 절대치를 훨씬 넘어서는 수준까지, 이게 바로 차원 초월이에요. 예. 그래서 차원 초월하는 그런 이제 기술력이 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거의 전반적인 분야에 다 적용이 돼요. 우리가 앞으로 비행기를 만드는 항공 분야에 세계 최강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애터미 하기 전에 그런 이제 항공기 제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쪽으로 가려고 한참 동안 연구를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 한국 항공 산업이 가고 있는 그 코스를 제가 딱 짚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훈련기 수준을 우리가 만들어낸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여객기 쪽으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그 훈련기가 실제로 다른 나라에 가면은요, 실전 공격용으로까지 쓰일 만큼 성능이 우수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욕심내는 데가 많고요. 제조업이 굉장히 발달한 두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죠? 유럽의 독일, 일본, 그렇죠. 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독일과 일본은 항공기를 제조할 수 없도록 국제법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메이드 인 자판 비행기 봤어요? 없죠. 메이드 인 저머니 비행기 없죠.
예, 프랑스하고 영국은 이제 에어버스라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A380도 만들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이제 또 항공사들이 좀 있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그런 제조 강국인 두 나라에 발을 묶어 놓으면은 어때요? 한국이 나머지 나라들은 너무 쉽게 이길 수도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쪽으로 뛰어들면은 기가 막히게 할 수 있다 하는 그 생각을 제가 한 20년 전에 해서 그쪽 분야로 가려고 하다가 유통업이 좋아서 이쪽으로 왔어요. 영국하고 대한민국하고요, 땅 사이즈 비슷해요. 영국이 전 세계 최강을 했잖아요. 일본은 뭐 우리보다 뭐 그렇게 많이 크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 다음으로 이제 강대국, 부강한 나라가 사실 됐죠. 우리 어때요? 해도 돼요. 예. 그렇게 적은 나라도 아니에요. 5천만 넘어가고 3만 불 넘어가는 그런 이제 부강한 나라의 어떤 요건들을 갖추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의 제조업이 지금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마 전 세계 굉장한 이제 쫙 부상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것을 마지막 꽃피울 것이 뭐냐면은 바로 유통이다 하는 거예요. 자, 제조를 잘 해가지고 바이어들한테 다 넘겨주면은 바이어들은 이제 양쪽에다가 야, 저 집에서는 더 싸게 준다는데 하면서 계속 가격 치고 하죠. 그러면은 아무리 제조가 강해도요, 유통이 없으면은 그 부가가치를 다 유통업자한테 뺏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 제조 강국을 완벽하게 꽃피우려고 하면은 유통 고속도로가 전 세계 사람들의 가정 깊숙이까지 우리가 직접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판매, 다이렉트 셀링. 거기에 회장이 누구? 박학기. 네. 저도 네. 그런 얘기 한번 자,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저는 네. 애터미 때문에 그래야 될 줄 알았어요. 예. 그런데 회장님 역시 남다르게 보고 계시네요. WFDSA라고 다이렉트 셀링 어소시에이션인데 2019년에 태국에서 세계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판협회 직원들하고 이제 거기를 같이 갈 겁니다. 3년마다 한 번씩 열려요. 그러면 2022년에 또 세계 직판 대회가 열리는데 그거를 한국으로 유치를 하려고. 예. 그래서 전 세계 직접 판매자가 1억 명이 넘어가요. 거기를 대표하는 이제 협회 임원진과 각 회사의 이제 대표들이 한국으로 다 모여서 작금의 직판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3년 동안 할 일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의논을 하고 할 건데 그걸 대회를 한국으로 유치하고 이제 그냥 좀 그냥 교만하게 얘기할게 안 내보내면 되니까. 예. 이 전 세계 직판 협회에 한국 직판 회장이 꿈꾸는 직판의 미래 세계를 팍 좀 주입을 시키려고. 잠시 그만했습니다. 네, 겸손하게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직판협회 회장님이 되셔서 또 애터미 회원분들의 위상도 또한 이제 한결 높아지지 않았나 싶은데 또 일부에서는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이제 박항일 회장님을 좀 우리 안에 애터미 안에 꽁꽁 묶어놔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외도를 하시는 게 아닌가. 사업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저는 리더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저희도 사실 기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트워크 판매 일이라는 게 인식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근데 그 인식을 지금 애터미가 좀 바꿔나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직접 그 판매 협회 회장님이 되셨기 때문에 저희 회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도 더 당당하게 또 더 위상을 가지고 이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아주 자부심까지. 네. 자랑스러운 회장님이시네요. 네네네. 그런데 걱정거리가 하나 있어요. 자랑스럽지 않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아니
직판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회장사 회원이 그따위야. 이런 얘기를 들을까 봐서 정말 우리가 이제 정말 정도를 가야 되고 허튼 짓을 안 해야 되고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정말 이 직판이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중소기업 판로 개척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잘 수행하려고 하면은 우리 업계에 대한 인식이 나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협회 회장사 회원이 막 아유 저 따위야 막 어우 이 사람들하고 못 놀겠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죠. 아셨죠? 네. 네,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 원하시는 분 손 번쩍 들어주세요. 네, 아유, 과연 어디에. 네, 그래도 앞쪽으로 마이크 넘겨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샤론로즈 마스터 주예나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드림이 학교가 첫 입학식을 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고 두 아이가 이번에 학교를 입학했는데 그 드림이 학교의 첫 입학식을 보신 회장님의 그 감동과 그리고 앞으로 이 드림이 학교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림이 학교 기획한 지는 4, 5년째 됐고 이제 학교 부지하고 건물을 매입을 하고 선생님들이 채용이 돼가지고 이제 어떤 학교를 만들 건지 워크숍을 2년 동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 대안교육을 하겠다는 선생님들만 모였는데 그 선생님들의 생각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아, 학부모들이 그래도 좋은 대학을 보내고 싶어 할 건데 우리가 거기에 어느 정도 맞춰서 교육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는 그런 이제 견해를 가진 분도 있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대학 입시 때문에 중등 교육이 다 망가졌는데 우리마저 대학 입시를 염두에 두고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하면은 제대로 되겠느냐. 그래서 대학 입시 싹 잊어버리자. 뭐 아이들을 대학을 안 보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보낸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이제 고등학교 과정인데 고등학교 3년이라는 과정 자체가 인생의 의미가 있도록. 그러니까 대학 입시를 위해서 고등학교 3년 과정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3년 동안이 가치관이 형성되는 매우 중요한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생각이 통일이 됐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뭐를 막 어떻게 가르칠 거냐. 사실 선생님들이 2년 동안 준비를 잔뜩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 걱정하지 말으라고. 우리 학교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라고. 아니 2년 동안 준비를 잘하라고 해놓고 개교 직전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학교가 어떤 개념이냐면은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에요. 배우는 기술을 배우는 학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3년 동안 가르쳐갖고 지식을 넣어놓으면은요, 그 다음에 가가지고는 또 누군가가 넣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대학 졸업하고 나면 누가 넣어줘요? 여러분들 어때요? 누가 넣어주던가요? 각자 알아서 살아왔어요. 각자 알아서. 예, 각자 알아서 살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흘러왔잖아요. 예. 아이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의 삶도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은 누가 딱 잡고 이렇게 주입식으로 뭐 해주는 게 아니에요. 3년 동안에 뭐를 하냐면은 배우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장에 이렇게 주입식으로 머리에 넣어가지고 간 것이 없더라도 새로운 지식들이 나오면은 계속 그 지식을 평생 습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뒤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다고 했잖아요. 예, 진짜 못했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학교 다닐 때 왜 공부를 못했는가 봤더니 선생님이 시키는 짓은 안 하고 딴 짓을, 뻘짓을 많이 했어. 혼자 뭐를 했어.
그 뻘짓을 사실은 딴짓을 평생 나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교에 잘 적응을 했던 성실한 친구들은 학교에서 시키는 걸 잘했는데 그 다음에 시켜주는 선생님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멍 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익혀서 나가는 그런 학교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오면은 6개월 동안은 이런 학과 수업이 없어요. 원래 우리 그 교과서도 다 없애버렸어요. 너무 좋겠다. 공부 안 하니까 좋을 것 같지. 네.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은요, 날밤 새가면서도 해요. 예를 들면 애들 게임할 때 날밤 새요, 안 새요? 잘 새죠. 놀 때 보면은 뭐 날밤 새면서 잘 놀아요. 지 하고 싶은 거니까. 그러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자기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면은요, 열심히 잘할 수 있어요. 그 대신에 하기 싫은 건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일반 학교는 다 너를 위해서 나중에 다 써먹을 거야. 이러면서 저 주입식으로 이렇게 해놓는단 말이에요. 어때요? 그때 선생님들이 다 쓸 때 있을 거라고 했던 것 얼마나 써먹어요? 못 써. 거의 안 써먹죠? 예. 그러니까 애터미 들어와가지고 새로 배운 판매사의 길 이런 거 배워가지고 그나마 잘 살고 있잖아요 지금. 약간 방향이 좀 드림의 학교에 대해서는 이제 참 저도 궁금한 게 있고, 특히 이제 3년 후에 그 아이들이 나왔을 때 모습이 굉장히 궁금해요. 저는 사실은 이제 정말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 정말 아주 멋진 모습으로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학교에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6개월 동안 비즘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뭘 새로 이렇게 빚는다 하는 비즘. 일종의 이제 용광로, 멜팅 포트. 전혀 이제 다른 아이들로 바꿔주는 과정이에요. 사람들이 왜 사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왜 사는지, 너 왜 사냐? 왜 사냐고 물으면은 사람들이 제법 똑똑하고 공부를 했는데도 되게 답들을 잘 못해요. 또 답을 하는데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답을 내놓는 게 아니고 나름의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부가 있고, 왜 사냐고 물으면 대부분이 멍 때려요. 사람이 자기가 사는데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왜 사는지를 먼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 왜 사는지를 가르치려고 하면은요, 죽는다는 걸 가르쳐야 돼요. 아는데 그거를 인식을 정확하게 안 해요. 본인이 죽는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잖아요. 첫 번째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80년, 90년, 뭐 아주 길게 가봐야 한 100년 정도밖에 못 사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태어나자마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위에다가 사람들이 뭔가 추구해서 쌓는 게 있어요. 첫째, 재물도 쌓고 지식도 쌓고 명예도 쌓고. 그런데 80년, 90년 후에 끝나버리면 쌓았던 것이 물거품이 되죠. 원래 창조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두 번째 생명을 주시려고 원래 계획을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보면은 생명과라는 나무가 있어요. 선악과도 있지만 원래 그 생명과를 주어서 영원한 생명, 두 번째 생명을 얻도록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70년, 80년, 90년, 100년 동안에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두 번째 생명을 얻는 거예요. 자, 돈 벌고 지식 쌓고 명예 쌓고, 이거는 유한한 생명 위에다 쌓아봐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원한 생명 위에다가 쌓아야 그것이 영원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두 번째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이 들어오면은 그게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이제 교육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드림미 학교의 이제 전체 교육 프로세스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한 측면에서 봤을 때도 가치 있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도구 차원에서 어떤 지식이 필요하다. 그때 공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 선교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선교를 하는데 그냥 정글에 가가지고 맨 땅에 헤딩하겠다? 이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나는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면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의과대학을 가야 되겠죠. 의사가 되려고 하면은. 그러면 그 아이는 의과대학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공부들을 자기가 해 나가는 거예요.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학교는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학교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물론 공부하느라고 불 안 꺼지는 수도 있지만은 농구하고 축구하느라고 노느라고 불이 안 꺼질 수도 있어요. 그냥 놔둘 거예요. 조금 감이 잡히셨나요? 예. 그리고요, 굉장히 우수한 아이들도 지원을 해서 왔어요. 또 멀리서도 왔어요. 호주에서 온 아이도 있고요. 중국에서도 왔어요. 중국에서도 몇 명 왔고요. 하다는 사장님 보냈어요. 하와이에서도 왔어요. 어떻게 보면은 하와이로 유학 가야 되고 호주로 유학 가야 되는데 중국으로 유학을 거기서 얘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이제 세계적인 학교가 될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요, 한국말 잘 못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도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말 잘 못하고 영어 하는 아이 보고, 야, 너 영어 선생님 해. 우리 선생님들보다 네가 제일 잘하잖아. 그러니까 친구들 막 가르치는 거예요. 또 음악 아주 잘하는 아이가요. 정말 그 아이는 예고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울대, 음대, 줄리아드 코스가 딱 정해진 아이예요. 그런데 드림이 학교를 가겠다고 본인과 그 엄마가 이제 신청을 해서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학교에서 난리 난 거예요. 아니, 음악 전문 학교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름도 없는 학교, 졸업장도 없는 학교, 막 신설 학교, 거기가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너는 이 학교에서 합창단도 만들고 오케스트라도 만들고 네가 그거 다 해. 막 너무 신나는 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악기 하나만 다루는 게 아니고 이제 제일 좋은 학습은요, 가르치는 거거든요. 아마 그 아이는요, 음악 공부 무지무지하게 진하게 열심히 해야 될 거예요. 왜? 가르치려고 하면. 그런 아이뿐만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어떤 특기가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잠재되어 있는 능력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이제 학교 안에 지금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네, 저도 어제 입학식 현장에 가봤는데 정말 선생님들이 46명의 학생들의 모두 이름을 다 외우고 허그해 주시는 모습들. 네, 그리고 또 테이프 커팅식을 직접 학생들이 중앙에서 진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세일즈 마스터 김수미입니다. 더페임 화장품이 출시되었는데 저도 인터넷으로 구매하였습니다. 6종을 뛰어넘는 더페임 화장품을 회장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대는 우리 사업자분들이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단장님, 어떤 기대하세요? 저는 그 더페임을 먼저 써봤거든요. 미리 받아서 써봤는데 굉장히 가볍고 좋아서 좀 젊은 층들에게 인기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저희 애터미 화장품을 저희 딸이랑 같이 쓰긴 하는데 저희 딸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애터미 제품이. 그런데 이번에 나온 더페임으로 저희 딸도 또 저희 딸의 친구들도 쓸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가볍고 또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좀 있고 또 동남아 쪽이나 이런 쪽으로도 이 화장품이 굉장히 많이 호응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예뻐질 거. 네, 더 예뻐지고. 갈수록 예뻐져서 어떻게 이거. 주진환 단장님은 혹시 어떻게? 저요? 사실 여성분들 같이 화장품에 대해서 이제 남자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잘 모릅니다. 그런데 디자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애터미 제품이 거의 모든 제품들이 정말 최근에 굉장히 디자인이 몇 년 사이에 좋아지고 이렇게 멋있어졌는데 6종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제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리고 또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좀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디자인 나온 걸 보고서 정말 깜짝 제가 놀랬고 너무너무 멋있어졌다. 정말 이제
우리 대표 상품으로서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게 되지 않으실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가격도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게. 아이고, 근데 가격 얘기를 하면은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항상 그렇잖아요. 절대 품질을 막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온갖 좋은 거를 또 다 집어넣어 가지고 절대 품질을 만들어 놓고 놨는데 이제 자 가격을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을 넘겨 받아야만 되는, 그래야 이제 수당 주고 뭐하고 그렇게 답이 나오는 건데, 그거를 하여간 이제 주어 짜느라고 사실은 도페임 그러면은요, 저는 머리가 아파요, 지금도. 막, 아까 뭐 소감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막 좋은 게 떠오르는 게 아니고, 그동안 가격 때문에 고민했던 거. 그래서 이제 콜마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가격 결정 때문에 이제 출시가 좀 늦어진 그런 부분도 있고, 뭐 해서 어떻든지 간에 이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은 우리가 이제 계속 맞춰야 된다. 그리고 이게 이제 조금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운 나라에 조금 더 적합하고 젊은이들에게 조금 더 적합한데, 그런데 이제 동남아 쪽이나 젊은이들은 주머니도 또 가볍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네, 항상 주진한 그 크라운 마스터님의 또 사모님께서 워낙에 또 저희 화장품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 스마트 클레이머로서 항상 의견을 많이 주시는데, 이번에 혹시 사용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희 아내가 화장품 박사예요. 화장품 박사. 나이가 60인데 피부 관련해서 거의 40 정도로 보입니다. 제 눈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주변에서 좀 피부가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애터미 화장품을 쓰고서 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됐는데, 이번에 페임 나오고 나서 완전히 완성된 제품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서 어쨌든 저도 듣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 제가 고등학교 때 미술부였습니다. 네, 앱솔루트도 저희가 디자인상을 많이 수상했지 않습니까? 아마 더 페임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판매량이 지금 오늘 출시가 됐는데요. 예, 현재 한 22,000세트 20억이 지금 넘어갔거든요. 오늘 첫날 매출이 한 30억 넘어가지 않을까. 더 페임만. 예.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이 그럼 나간 건가요? 네. 어떻게? 네. 너무 좋은 일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들의 수당도 네, 매출이.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사이다 같은 시원한 답변을 듣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몽상가의 토크 콘서트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성공 시크릿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저 사람 멋있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분입니다.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정상을 향해 가는 김정미 크라운 마스터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그녀의 성공 시크릿,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크라운 마스터 김정미입니다. 오늘 성공 시크릿 이야기에 앞서 먼저 애터미의 만남을 먼저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저는 어떤 한 분의 끈질김이 없었다면 애터미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분은 저에게 30여 번의 전화를 했고, 저는 그 정성에 거절하지 못해서 만남을 허락했습니다. 그분은 그 한 번의 만남을 그냥 놓쳐버리지 않고 저에게 제품을 써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 제품을 써보고 이 회사를 알아볼 수밖에 없었고, 그 첫 만남이 저에게는 애터미 사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애터미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시간 투자와 노동력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혹시 내가 건강이 잃어서
그러한 것들이 잃게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소득이 이어지는, 그래서 가족들의 생계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보였기 때문에 저는 애터미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지속적인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소득을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은 오토 판매사를 하는 일이 지속적인 소득을 만들어내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토 판매사를 반복해서 저는 했습니다. 첫 번째 성공 시크릿, 빠른 시간 안에 오토 판매사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직업은 간호사였고 결혼을 하면서 보험회사를 했습니다. 열심히 성실히 했더니 남한테는 얻어쓰지 않고 조금은 나눠 쓰면서 살 수 있을 정도는 됐는데 막상 병원이라는 것을 간두니까 급료는 나오지 않았어요. 보험회사는 내 영업력을 발휘를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소득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영원히 나의 소득으로 받쳐질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라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저의 현실은 제가 몸이 좀 불편함으로 인해서 영업활동이 안 되니까 소득이 없어진 것을 보면서 약간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직업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있을 때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게 저에게 살그머니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제 건강이 약해지면서 내가 연금성 소득을 만들어놔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들면서 이 네트워크 사업이 제 귀에 들어왔고 정확히 알지 못하고 네트워크 사업에 뛰어들다 보니까 결국은 열심히 한 만큼 저는 지하 터널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지만 좋은 물건이 싸지가 않았기 때문에 제 주변 환경에 사람들이 한 번은 사줄 수 있어도 두 번, 세 번은 사주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집 한 칸도 없이 빚만 지고 아이들에게 1,000원도 줄 수 없고 부모님의 명절에 10만 원도 줄 수 없는 그런 속에서 다시 제가 미천없이 벌어보았던 보험회사로 다시 입문해서 열심히 빚을 갚아가고 있는데 저에게 애터미를 소개하시는 분은 잘 모르신 아저씨였어요. 어디선가 제가 네트워크 사업할 때 열심히 하는 모습을 지켜봤나 봐요. 내가 만약에 제대로 된 회사를 만나면 저 여자하고 꼭 같이 일해야 되겠다 하고 핸드폰 번호에 제 전화번호를 적어 놓으셨대요. 그로부터 3년 후에 이 애터미라는 회사를 만났고 이 애터미 회사를 만나자마자 저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하셨답니다. 근데 저는 잘 모르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지속적으로 저에게 전화를 했고 저는 제가 전화를 받아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 30여 번을 넘게 한 달 동안 전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30번에 한 번 거절하기 위해서 그래도 내가 그런 당신이 찾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고 정중하게 거절하기 위해서 만나드렸던 그 한 번의 기회를 제 스폰서님 안 놓치셨어요. 제품을 저에게 전달하셨고 제품을 쓰게 만드셨어요. 그 30번의 전화는요 제 스폰서님이 일하셨어요. 애터미로 바라보게 하고 애터미로 꿈을 꾸게 하고 200만 원, 300만 원 목표 설정을 하게 하고 그리고 시간이 흐르니까 월소득 5천만 원이 되게 해준 그것은요 제품이 일을 해줬어요. 나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샤론 로즈 마스터 이런 거는 못해. 할 수도 있는 사람도 아니야. 해봤는데 못했잖아요. 그런 능력자는 될 수 없지만 이 제품이 나에게 와서 이 정도 일을 해줬다면 200만 원, 300만 원 하는 판매사는 제가 하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꿈을 꾸었던 인생 시나리오 과연 그게 현실로 돌아올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했을 때 내가 첫 단계인 판매사를 하고 그 판매사를 반복적으로 하고 그 반복적으로 한 판매사가 다가 아니고 진짜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오토 판매사를 만들어 놨을 때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넘어갑니다. 저는 부지런히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판매사를 하려고 열심히 했던 첫 달부터 했어요. 여러분들은 애터미를 시작하시면서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들 하셨나요? 저는
애터미를 시작할 때 인생 시나리오를 달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애터미를 만날 당시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꿈마저 꿀 수도 없었고 가족들과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작성하러 갈 때 도저히 써내려 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큰 목표와 꿈은 세울 수는 없었지만 매일매일 50명 이상에게 제품을 설명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3사람 이상은 반드시 이 제품을 쓰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제품을 들고 10명 이상을 만났습니다. 애터미의 성공에 있어 큰 목표, 장기 목표를 반드시 세워야만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장기 목표, 큰 목표는 없었지만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 한 달에 해야 되는 목표를 세워서 저는 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오토 판매사를 하다 보니까 미래가 보였고 꿈이 생겼고 그래서 장기 목표를 세우면서 지금 크라운 마스터까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성공 시크릿, 단기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 목적이 있고 계획은 있지만 여기에는 간절함이 같이 들어가 줘야지 해낼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어제 인생 신화에 꿈을 그려 넣으셨습니까? 저는 6년 동안 먹고 사는 생계가 해결이 안 돼서요. 꿈을 너무 깊게 집어넣는가 안 끄집어내지더라고요. 그래서 인생 신화를 쓰려고 하는데 첫 대목부터 얼마나 볼펜만 힘을 줘가지고 팔만 아프지 그 다음 줄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기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 이 장기 목표 임페리얼 마스터 내가 10년 안에 가게 될지 20년에 가게 될지 그것은 막연한 먼 미래니까 그럼 반드시 갈 거라고 써놨고 그때 내가 가게 되면 뭘 어떻게 할 것인지 시간이 지나면서 첫 달에 쓰는 게 아니라 한 달, 2달, 3달, 4달 자꾸 쓰다 보니까 그것은 차근차근 써졌어요. 하지만 단기 목표는 당장 판매사를 해야 되니까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20명한테 매일 전화, 내가 그래도 얼굴 대면하고 산 사람들한테 이 제품을 바로 전달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제품 전달은 오늘 5명 이렇게 저는 단기 목표를 세웠어요. 일주일 목표, 이제 이 일주일 목표에서는 누구를 여기에 모시고 갈 것인지, 이제 두 번째인 그렇게 꿈과 목표를 세웠으면 뭐 제가 환경이 변해야 되잖아요. 그냥 생계 꾸려나간데 급급했다면 그래 나 할 수 있어. 얼마?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거, 내가 이 살아있는 동안에 건강하고 있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도록 이건 만들 수 있어 하고 제 생각을 바꿨어요.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사람이었으면 이제는 더 이상 걱정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뭐라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돼야 되겠다. 애터미의 성공에 거의 90% 이상이 꿈과 목표 설정을 명확히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는 그런 결단결의까지 가는 게 거의 90%가 차지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명단 작성인데요. 저는 명단을 뽑을 때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명단이었어요. 하지만 거기에 지역, 성별, 그 사람의 성격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저는 명단을 써내려가기 시작했고 그분들에게 제품 전달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의 제품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안에 200명이 넘는 제 지인에게 애터미 화장품을 쓰게 했습니다. 애터미에서 성공을 위해서는 소비자를 세미나에 초대하라입니다. 왜냐하면 자리표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그 귀한 자리를 잘 인지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선택을 받아야만 이곳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를 세미나에 초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품을 쓰게까지 하는 일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세미나에 초대된 것에 대해서 선택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 성공 시크릿,
초대된 소비자들이 본인들이 특별히 선택된 분들임을 느끼게 하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당첨되신 분들의 여러분들 스폰서님들한테 표가 많지 않아요. 분명히 부정했을 건데 여러분들은 와달라 해서 할 수 없이 오신 분도 계시지만 그 표 한 장이요. 얼마나 스폰서들한테 잘 보여가지고 하나 타낸 거예요. 여러분 스폰서님들은. 그 정도로 표가 옛날에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사람들이 적으니까. 사람들이 적지만 장소도 적었잖아요. 전국에서 싹 모인 사람들이 250명, 300명이면 그 들어갈 공간은 150명도 안 되거든요. 근데 초대하면 자리가 없잖아요. 순천에서 여수에서 출발하면요. 새벽 7시 출발해야 됩니다. 대전에서는요. 밥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출발해도 되는데 저희들은 새벽에 출발해야 되고 그러면 이미 다른 사람이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하루 전날 갑니다. 찜질방에서 자고 콜마 B&H 직원이 현관 문 열면 회사 문 열면 저는 거기 서 있다가 그 문 열고 들어가서 정의로 자리를 표 없는 자리들을 삥 둘러 있는 데를 자리를 잡아놓고 한 명이라도 거기 앉혀놓으려고 보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부족한 나를 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제가 원데이 세미나를 통해서 석세스 아카데미를 통해서 뭔가 봤다면 그 명화를 봤다면 나도 성공할 수 있어 하고 계속 성장해 가는 내 모습이 있었다면 그 부분들을 직접 보게 하고 싶었어요. 저로 부족한 저로 가리우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설득력이 있었으면요. 원탁 테이블에서 설명 잘해서 매출을 그분에게 제품을 들고 가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겠지만 제 설득력이 약하니까 조금이라도 저에게 집중시키려면 칠판 놓고 해야 되잖아요. 이 회사가 전 세계로 나갈 것이고 회장님이 그렇게 목이 터져라 실핏줄이 터져가면서 우리한테 설명했던 걸 가지고 저희들도 그렇게 설명을 그냥 자랑했어요. 자랑. 제가 애터미를 시작할 때는 아이들에게 1,000원도 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소리를 듣게까지 되는 부모가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남의 앞에 서거나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애터미를 통해서 저는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장점을 잘 활용하셔서 애터미를 끝까지 하신다면 반드시 성공자의 자리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처음 선보이는 프로그램인 절대 제품 애터미 시간입니다. 회원분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애터미의 제품들을 보다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처음 만날 제품은 어떤 걸지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고도의 기술력과 거품을 뺀 가격으로 대중 명품으로 자리 잡은 애터미 스킨케어 6 시스템. 그 뒤를 이어 새롭게 태어난 또 하나의 명품. 10년의 명성을 넘어 100년을 이어갈 변치 않는 아름다움, 변치 않는 명성. 더 페임의 스토리를 소개합니다. 이른 아침, 이은영 실장의 발걸음이 분주합니다. 혹시 어디 가시나요? 네, 한국콜라 연구소 좀 다녀오려고요. 애터미의 새 제품 출시를 앞두고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라는 그녀. 오래 단일 상품으로 팔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익숙해져 있으신 거잖아요. 익숙해져 있으신데 어떤 새로운 거를 뭔가를 갖다 대면 모든 사람들이 일단 거부 반응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거는 모든 제품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죠. 1, 2년 팔았던 제품도 아니고 10년을 저희 대표 상품으로 1년에 1,000억씩, 1,500억씩 매출을 했던 상품이어서 오늘은 그동안 새 제품 개발을 함께해온 연구소 담당자들과 중요한 미팅이 있는 날.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의 표정이 참으로 진지한데요. 모두 무슨 일로 모인 건가요?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 중인 제품의 출시를 앞두고 최종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오랜 노력의 결실을 눈앞에 두고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사람들. 쫙쫙 퍼지는 느낌.
지금 계속 구현이 되고 단계별로 쓰시는 분들을 위한 거고 그러면 스피드 제품 이은영 실장을 비롯한 애터미 상품기획팀 직원들과 한국콜마 피부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인데요. 이번 제품 탄생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들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답니다. 이쯤 되니 그 주인공이 궁금한데요. 아, 화장품이었네요. 올해 새롭게 출시된 스킨케어 시스템 더 페임이라는 제품인데요. 지난 10년간 꾸준히 사랑을 받아왔던 저희 애터미 스킨케어 6 시스템의 리뉴얼 버전입니다. 기존 애터미 스킨케어 6 시스템의 4대 기술에 3가지 요소를 더해 애터미 화장품의 명성을 이어갈 새로운 명품이 탄생했는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 변신한 애터미 스킨케어 시스템의 새 얼굴, 더 페임입니다. 한편 그 시각, 애터미 디자인팀 역시 최종 점검이 한창인데요. 기존 애터미 스킨케어 시스템의 깔끔한 이미지를 이어가면서도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은 더 페임. 여기에는 특별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애터미만의 고유한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만들고자 디자인팀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더 페임 용기는 환경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중 용기를 친환경 단용기로 변경하게 되는 시초가 된 제품으로서 화장품 용기 브로우 기술의 총집약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팀의 오랜 고민과 연구 끝에 완성된 더 페임의 디자인. 심플하면서도 편리성을 강조한 외관. 용기의 재질을 한 가지로 통일해 환경오염 걱정까지 해결했습니다. 이만하면 이름값 톡톡히 하죠? 오전 회의를 마친 이은영 실장이 이번엔 연구실로 향합니다. 신제품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번에 영양크림 완전 고생했잖아요. 영양크림 안 잡혀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난리예요. 난리. 제일 좋아졌다고. 한국콜마는 애터미 창립 초기부터 함께해온 화장품 연구소입니다. 애터미 화장품의 뛰어난 기술력이 바로 이곳에서 탄생했죠. 한국콜마는 더 페임 개발에도 누구보다 앞장서서 모든 노하우를 쏟아부을 정도로 열정적이었는데요. 애터미 더 페임에는요, 기존의 4대 기술을 바탕으로 보습의 효율을 강화할 수 있는 소재와 신기술이 적용되었는데요. 스킨케어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보습과 장벽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사용자들이 보다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가꿀 수 있도록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더 페임에 적용된 3가지 새로운 보습 강화 소재. 그 첫 번째는 신생아 로션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는 판테놀입니다. 판테놀이 비타민 B5로서 지방산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세라마이드를 합성하는 그 전구체로서의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판테놀을 바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보습 기능도 있고, 근데 거기에 부가적으로 상처 치유제도 사용되고, 검증된 그런 이제 그 소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판테놀은 피부 재생력뿐만 아니라 피부가 마시는 이온 음료라고 불릴 정도로 고보습 효과를 장담한다고 합니다. 더 페임의 보습 효과는 5중 히알루론산으로 더해지는데요. 여기에는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보통은 1중 또는 3중으로 하게 되는데요. 더 페임은 특별하게 보습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5중으로 구성하였습니다. 5중 히알루론산을 통해 단계별 멀티 보습 효과를 완성. 피부 표면은 물론 피부 속까지 충분한 수분을 공급합니다. 히알루론산 1g은 자기 그 무게의 1000배에 해당되는 물을 포집할 수가 있어요. 그 외부에 발려져서 오래도록 그 수분을 잡고 있기 때문에 보습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또 사용감이 좋게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 하게 되죠. 여기에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세라마이드 성분이 더해져 건강한 피부를 완성하는데요. 수분이 소진되는 걸 막아주고, 또 외부로부터 이런 먼지랄지, 그 다음에 그 유해 그 화합물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방어해주는 그런 2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적절한 세라마이드의 공급이 필요하게 됩니다.
가지 보습 강화 신소재 외에 더 페임은 신기술도 적용했습니다. 쉐어버터하고 스ኳ알란 아르간 오일을 이용해서 마이크로 캡슐화 실험 중에 있습니다. 피부 보습을 지켜주는 오일 성분이 더 빠르고 산뜻하게 흡수되는 것은 물론 오랜 시간 유지될 수 있도록 마이크로 캡슐화함으로써 강력한 오일 보습 시스템을 완성한 건데요. 피부랑 친화적인 물질로 싸서 피부 장벽을 잘 뚫고 들어가게 하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밀입자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밀입자하면은 화장품 제형에 잘 녹아 들어가서 유화를 잘 시킨다든지 안정적으로 이제 퍼져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밀입자화를 이제 합니다. 여기에 독일 더마테스트사 엑설런트 등급 획득으로 무자극성까지 인정받았다니 더욱 기대됩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건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더페임 처음에 보셨던 분들이 아마 굉장히 비쌀 거라고 예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가격 결정 부분에서도 뭐 이제 저희 대표님이 최종 결정을 내려주시긴 하셨지만 회장님 대표님께서 이제 소비자를 위한 제품으로 남겨놓고 싶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그거를 뭐 내부적으로 회사가 좀 많더라도 결국은 이제 애터미를 대표하는 제품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이때까지 저희가 5,500만 명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판 거에 대한 이제 보은 약간 감사의 의미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애텀입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오늘의 최종 목적지, 더페임 생산 현장입니다. 최고의 노하우가 담긴 명품 화장품. 마침내 완전하게 제 모습을 갖춘 애터미의 새로운 스킨케어 시스템, 더페임이 탄생했는데요. 안전하고 위생적인 공정을 통해 최고의 제품이 만들어지는 현장. 더페임이 본격적으로 출시되고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요즘 이곳은 하루하루 즐거운 비명이 끊이질 않는답니다. 네, 기초 1종 세트의 힘을 얻어서 더페임 세트는 2월 론칭을 시작하여서 3월 6에 17만 세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실장도 직접 현장을 찾았습니다. 라인을 따라 뽀얀 자태를 뽐내며 더페임이 완성되어가는 모습. 누구보다 이 순간을 기다렸을 한 사람이 바로 그녀일 텐데요. 이제 막 출발을 알린 더페임. 글로벌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5가지 모습으로 새로워졌습니다. 해외에서 정말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사실 색상 이슈가 있었던 비비크림이 수출할 때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뉴얼 겸 더페임으로 런칭을 하면서 6종에서 5종으로 전격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변치 않는 아름다움, 변치 않는 명성으로 애터미가 또 한 번 써나갈 신화, 더페임이 함께할 것입니다. 이번 순서는 글로벌 소식을 발빠르게 전하는 코너, 글로벌 톡톡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리포터와 함께 더욱더 재밌고 알찬 소식들로 준비를 했다는데요.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톡톡의 새 MC 우예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첫 인사를 드리기 위해 멋을 좀 부려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제 의상. 봄꽃만큼이나 상큼하죠? 한국의 따뜻한 봄처럼 각국에서는 어떤 소식이 찾아왔을까 두근두근한데요. 오늘은 러시아, 대만, 일본에서 톡톡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먼저 세계에서 가장 넓은 나라, 러시아로 출발합니다. 러시아 법인 오픈식이 다음 달인 5월 3일 금요일 모스크바시 중심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작년 12월 쇼핑몰을 오픈한 이래로 꾸준한 회원 증가를 보여왔는데요. 오픈식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지도 정말 궁금합니다. 러시아 법인장님과 러시아에 계신 직원분께서 러시아 법인의 현황과 러시아의 국가 상식 및 문화, 그리고 간단한 러시아어까지 직접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지금 만나볼까요?
안녕하십니까. 러시아 법인 신재영입니다. 러시아 법인은 작년 12월 12일 오픈 이래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관심 덕분에 시작 시 3만여 명이었던 회원 수가 현재 6만 5천 명에 이르렀습니다. 법인 오픈과 동시에 가입을 시작한 주변국에서도 현재 약 1만 5천 명의 회원분들이 가입을 하셨습니다. 특히 카자흐스탄에서 만여 명의 회원분들께서 가입을 해주셔서 러시아 다음 국가는 카자흐스탄이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러시아 법인에서는 포장재 변경, 택배사 교체, 신규 물류센터 오픈을 준비하는 등 여러분들께 좀 더 나은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라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러시아 법인 직원들 모두 다 함께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11월 27일 첫 모스크바 원데이 세미나를 시작으로 블라디보스토크, 로스토프, 산피테르부르크 등 많은 도시에서 원데이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선상략, 재심합력 등 애터미의 기본 문화를 러시아 분들에게 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법인에서는 5월 3일 시내 중심부에 있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오픈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스파시바, 감사합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меня зовут Мария Калмыкова, я работаю в компании Atomy Россия. Сегодня я хочу вам рассказать пару фактов о России. Россия – самая огромная страна в мире, площадь которой занимает 17 миллионов квадратных километров, поэтому ее протяжность от запада до востока охватывает 11 часовых поясов. В соста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ходит 22 национальных республики, которые занимают 21%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и. В России проживают представители более 200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По числен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Россия занимает 7-е место и насчитывает более 147 миллионов человек. Россия считается европейской страной, однако 2/3 страны находятся в Азии, поэтому ее часто называют Евразией. Леса занимают большую часть России и занимают 60% площади страны. А также Россию омывают 12 морей. Климат в России очень разнообразный. Если в Сочи зимой температура воздуха может достигать плюс 5 градусов, то в Якутии в это же время температура может быть минус 55 градусов. В России нет особенных примет, но я расскажу вам несколько маленьких русских обычаев. В России нельзя свистеть в доме и в помещении. Если вы свистите в доме, это значит, что у вас не будет денег. Также в России нельзя дарить четное количество цветов, так как четное количество цветов дарят только на похороны. А сейчас я научу вас парочк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ных русских фраз. 안녕하세요, здравствуйте. 감사합니다, спасибо. 반갑습니다, приятно познакомиться. 안녕히 가세요, до свидания. 좋습니다, хорошо. Да, 아니요, нет. Спасибо за ваше внимание. Ждем вас в России. 프라쇼. 네, 좋습니다. 방금 배운 러시아어를 저도 활용해 봤는데요. 하랍쇼 아니고요. 프라쇼 맞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만으로 출발해 볼까요? 2014년에 오픈한 애터미 대만 법인. 2014년 1월 매출액이 동년 1월 대비 10배 성장을 기록했었는데요. 2017년 오픈 3년 만에 대만 직판업계 10위를 달성하는 등 계속해서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며 애터미의 원칙이 글로벌에서 통한다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2019년에 대만이 또 한 번 기록을 갱신했다고 합니다. 대만의 고성모 법인장님을 통해 그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大家好, 大家好. 안녕하십니까. 대만법인 구송모입니다. 작년 대만이 오픈한 지 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업계 내 매출 7위라는 큰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애터미와 함께하는 협력업체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특히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사랑으로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40%의 성장을 하였으며 올해 19년과 내년 20년에도 30%의 성장을 목표로 열심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만 애터미 오픈한 지 10주년이 되는 2025년에는 업계 내의 넘버원 기업과 국민 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드리며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중국어 한마디 배워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중국어로 谢谢大家. 여러분 감사합니다. 谢谢大家. 향후 대만 애터미 끊임없이 지지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谢谢大家. 빠이빠이. 사랑해요. 2025년 대만 업계 1위 애터미 대만법인이라는 소식을 다시 전할 날이 정말 기대됩니다. 지난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대만에 캐나다 회원들이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대만법인 공장을 방문하고 대만 석세스 아카데미를 참석하면서 글로벌 애터미 비전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애터미에서는 각국의 좋은 원료와 기술력을 도입한 제품을 개발하고 유통하는 GSGS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죠. 이번에는 일본에서 해초 미네랄 칼슘이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칼슘, 저도 나이가 들면서 몸에서 계속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 걱정이었는데요. 이번에 출시되는 애터미 해초 미네랄 칼슘은 식물성 해초 칼슘으로 채식주의자도 섭취가 가능하며 물과 함께 삼켜서 섭취하는 제형으로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께서도 꿀꺽 섭취가 용이합니다. 해초칼슘 70%, 비타민 D 0.04%, 마그네슘 16%의 이상적인 배합으로 체내 흡수율을 더욱 높인 애터미 해초칼슘은 아일랜드와 아이슬란드 청정 지역에 자생하는 해초 사용으로 해양 플라스틱 및 해양 오염 이슈가 없으며 FDA 그라스 인증된 원료로 아일랜드에서는 오가닉 식품으로 인정되고 있는 원료를 사용한 칼슘으로 천연 원료이기 때문에 다양한 미네랄 또한 함유되어 있습니다. 제조사는 일본의 API 주식회사로 GMP 인증, FSSC 22000 인증, 할랄 인증까지 인증이란 인증은 모두 받으며 건강식품, 의약품을 주로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 생산 라인이 안정적이고 품질 관리가 철저하며 원료 개발부터 제품화까지 원스톱 생산이 되는 동반 성장이 가능한 함력사입니다. 칼슘은 어린아이 키 성장 영양제는 물론이고 호르몬으로 인해 칼슘이 빠져나가는 폐경기 여성들에게는 필수라고 알려져 있죠. 이외에도 식사로는 섭취 권장량을 채우기 쉽지 않아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칼슘 제품을 함께하는 것이 좋은데요. 애터미 해초 미네랄 칼슘, 일본 외에 다른 국가에도 구매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제4회 일본 샤론 승급 여행이 4월 9일부터 12일까지 세부에서 진행됩니다. 애터미 사업을 열정적으로 펼쳐주신 여러분께 선물로 주어진 시간인 만큼 이번에도 모든 승급자분들께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러시아, 대만, 일본까지 글로벌 톡톡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See you later.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애터미의 최신 뉴스를 전해드리는 애터미 소식통 시간입니다. 따뜻한 봄과 함께 4월에는 어떤 소식들이 함께 찾아왔을지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원칙으로 네트워크 사업의 새 지평을 열며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자리한 애터미. 이러한 애터미의 성공 요람이 될 애터미 신사옥이 완공되었습니다. 충남 공주의 넓은 부지에 건립된 애터미 신사옥은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가 되기 위해 강당과 사무 공간은 물론 다양한 운동시설과 레저시설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애터미 회원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월 이후 원데이 및 석세스 세미나가 공식적으로 애터미 신사옥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애터미 신사옥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정식 공지가 있을 때까지 회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는 20일 애터미의 사랑 나눔 달리기 애터미런이 실시됩니다. 올해로 2회를 맞는 애터미런은 애터미의 건강한 나눔 문화를 실천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건강한 기부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올해는 4월 20일 토요일 공주 시민운동장에서 개최되며 전국의 애터미 회원 및 임직원, 협력사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행사 수익금 전액은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에 사용될 예정이며 포토존, 홍보존, 먹거리 등 다양한 이벤트 진행으로 즐길 거리도 마련되니 많은 분들의 참석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빠른 속도로 글로벌 네트워크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애터미. 이에 발맞춰 전 세계 회원들이 애터미의 소식을 쉽게 만나볼 수 있도록 애터미 글로벌 매거진이 발간됩니다. 이번에 발간된 애터미 글로벌 매거진은 2018년 애터미 매거진 중 글로벌과 관련된 특집 기사를 모아 구성되었으며 100년 기업, 애터미, GSGS 전략, 해외 진출 현황, 해외 매출 현황 등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담았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발간될 애터미 글로벌 매거진으로 해외 사업에 많은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애터미의 현명한 소비자들을 위해 애터미의 제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종합 카탈로그가 새롭게 발간되었습니다. 애터미가 지향하는 절대 가치의 제품을 세련되고 자세하게 담아낸 2019 애터미 종합 카탈로그는 현재 애터미 쇼핑몰에서 상시 판매 중이며 제품의 효과 및 특징이 한눈에 정리되어 있어 소비자들이 애터미 제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보다 쉽게, 보다 정확하게 애터미의 종합 카탈로그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애터미 제품 정보를 효과적으로 소개해보세요. 애터미 공기청정기가 한국공기청정기협회에서 부여하는 CA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CA 인증은 실내 공기 관리에 대해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다양한 제품이 개발, 판매됨에 따라 공기청정기 성능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마련된 인증 제도입니다. CA 인증 마크는 한국공기청정기협회 단체 표준에 따라 심사한 후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게만 부여되는데요. 분진 청정화 능력, 유해가스 제거 효율, 오존 발생량, 소음도 등 다방면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지난해 9월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절대 디자인의 원칙으로 탄생해 강력한 공기청정, 인공지능 스마트 케어 기능과 앱솔루트 디자인을 자랑하는 애터미 공기청정기. 이번 CA 인증 마크 획득으로 소비자들은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CMN과 칸타월드 패널이 올해 처음으로 시도한 온라인 채널 대한민국 베스트 화장품 조사에서 애터미가 스킨 분야 3위, 로션 분야 3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기초 토탈 순위를 살펴보면 애터미가 2.9%의 점유율로 순위권에 진입했습니다. 이 밖에도 자외선 차단제 분야에서 4.1%의 점유율로 3위, BBN CC 분야에서 4.1%의 점유율로 5위에 진입했습니다. 칸타월드 패널 측 관계자는 인적 네트워크로 판매되는 브랜드가 강세인 추세라며 방판이라는 채널이 다소 생소할 수 있으나 전국 네트워크를 탄탄히 보유한 브랜드가 온라인 쇼핑을 강화해서 시장에서의 파급력이 매우 클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선두주자인 애터미의 화장품 브랜드가 대한민국 화장품 온라인 시장에서 신흥 강자로 급부상할 날을 기대해봅니다. 봄은 모든 사람의 가슴에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것 같습니다. 파릇파릇 자라난 새싹이 봄과 함께 무럭무럭 자라나듯
애터미 회원분들의 꿈도 봄 햇살과 함께 쑥쑥 자라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의 굿모닝 애터미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